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론 오늘은 제 6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동영상 강의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6강은 주택정책과 경제정책, 주택정책과 사회정책 부분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례입니다. 주택정책은 뭐 경제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래서 경제정책의 뭐 이론, 수요 공급, 주택시장라고 우리나라에서 주택에 대한 투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부분 살펴보고, 정부가 주택 진작을 하면서 경기 조절로 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쓴 칼럼이 있는데, 냉온탕식 주택정책 되풀이 안 된다 칼럼 잠깐 보도록 하고요. 주택정책과 사회정책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거권이 법제화되죠. 주거기본법으로 그 부분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시스템으로서 주택정책, 사회정책으로 볼 수 있죠. 그 부분. 그리고 또 요즘 협동조합이 굉장히 기본법이 생기면서 활동이 활발히 되고 있는데, 협동조합 주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도시관련 지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 3,700만 정도 인구였고요. 2010년에 4,900만, 5천만 조금 안 됐죠. 지금 2020년이니까 10년 전 자료인데요. 지금 2020년 자료는 한 2, 3년 지나야 데이터가 나옵니다. 80년대에 도시관이 70%였고 2000년대 90%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93%, 지금 한 93, 4% 정도 될 겁니다. 1인당 소득이 80년대에 976달러예요. 1000달러도 안 됐었어요. 그러다 90년에 8000달러, 2000년에 6000달러 줄었는데, 이거는 90년도 후반 IMF 사태로 해가지고 2000년 초에 한 데이터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18,000불, 현재는 우리 한 3만 불 정도 되는데, 금년에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3만 불 이하로 떨어질 걸로 봐집니다. 자, 인구 밀도가 평방미당 378명이어서 2010년에는 490명으로 늘었죠. 그만큼 도시로 사람이 많이 모인 거죠. 수도권 인구 집중률도 36.7%에서 2010년도 55%, 전 인구의 한 55%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거죠. 이거하고 주택 정책이 굉장히 관계가 있다는 지표입니다. 자, 주택 정책을 경제 정책이냐 사회 정책이냐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결론은 두 개 다 영향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은 제한된 시장 영역을 가집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주택 시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지역적 하부 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택 시장 무슨 공간적 하위 분석을 합니다. 또 서울에서도 강남이냐 강북, 또 강남에서 강남 상구냐 이쪽 관악 동작이나 완전히 다르거든요.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그런 부분이 있고, 지역별로 하위 시장이 있고, 또 주택 형태별로 뭐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 뭐 연립주택이냐 점유 형태별로 건축 시기별로 7, 80년대 지은 거냐, 그러면은 현재 최근에 지은 거냐, 3, 40년 전에 지은 거는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죠.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하위 시장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스페셜 서브 마켓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경제정책 이론 측면에서 이러면 경제학에서 다 배웠습니다. 수요 공급의 원리에서 이것도 작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주택의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고, 수요 공급이 적정한 선에서 지역별 하위 시장에서 만나는 점에서 주택 시장이 균형이 된다는 경제 이론을 주택 시장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주택 수요입니다. 수요량인데요. 소비자들이 값을 치르고 구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재화의 양이 수요량입니다. 이 수요량 결정하는 것이 주택의 가격, 소득, 연관 지하의 가격, 그리고 자기 취향, 미래에 대한 기대, 가수요가 있죠. 수요 곡선은 수요에 대한 주택에 대한 수요량과 가격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선인데요. 주로 일반 수요 곡선과 마찬가지 우향하는 곡선을 가집니다. 라고 수요의 법칙이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또 개별 시장의 수요의 합이 전체 시장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수요 곡선은 이동, 수요 곡선 자체 상에서 이동, 저때 설명에 똑같은 내용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공급입니다. 공급도 마찬가지로 공급량은 생산자가 팔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량을 공급량이라고 합니다. 자, 공급의 결정 요인은 그 주택의 가격, 그리고 생산 요소의 가격, 기술, 또 미래에 대한 기대, 미래에 대한 기대비, 경기 전망이 좋으면 과잉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공급 곡선은
주택에 대한 공급량과 주택의 가격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순인데, 공급은 일반 경제의 공급곡선 마찬가지로 우상향하는 선을 가집니다. 여기 또 마찬가지로 공급의 법칙, 공급곡선상의 이동, 공급곡선의 이동 똑같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주택 시장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데가 시장이죠. 자, 이론적으로는 주택의 수요곡선,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주택의 균형 가격,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죠. 균형 가격과 균형 공급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변동은 탄력성인데요. 탄력성은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있고요. 또 주택 수요 곡선의 탄력성, 공급 곡선의 탄력이 있습니다. 소득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택 수요의 소득 탄력성,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 부분은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동영상 강의에서는 설명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시장의 주요 지표를 한번 보면서 우리나라 주택 시장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가구가 586만 가구였는데 주택 재고는 435만이었어요. 그래서 주택 보급률이 74%였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80년대, 90년도 동안에 가구는 계속 늘고 주택 재고는 크게 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택 보급률이 그 제자리였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90년 이후에 폭발하죠. 그래서 생긴 게 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5기 신도시, 부산 해운대 신도시, 지방 신도시 생기면서 급격히 주택 보급률 94% 급격히 올라갑니다. 2010년대에 요 가로 안에는 1인 가구도 포함된 건데요. 보면은 주택 보급률 100% 넘었죠. 그런 상황이고요. 주택당 평균 면적도 47.9평방에서 81점 크게 늘었습니다. 그 1인당 주거 면적도 6.8평, 한 2평 정도에서 지금은 25평방미터니까 한 7, 8평 정도 되겠죠. 좀 늘었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보십시오. 온수 시설, 수세식, 화장실, 입식구역이 70년대는 데이터가 없고 80년대 보면은 거의 뭐 10% 전후였는데 지금 뭐 거의 다 100%죠. 97%. 뭐 2020년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그렇다 보시면 되죠. 이렇듯이 주택 시장도 경제적인 역할을 많이 했다는 거죠. 인간의 삶을 높이는 지표로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주택 투자 효과입니다. 특히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국민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요, 사회복지적인 효과, 지역개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 때문에 정부가 주택 시장의 경기 부양을 하고 죽이고 하는 그로 쓰기도 하죠. 그래서 국민 경제적 효과는 생산을 촉진하고요, 고용을 유방하고 경기 부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적인 요건으로 뭐 주거 안정, 조금 전에 봤습니다. 질적, 양적 지표가 향상되고, 최근에 이제 최저 주거 기준도 설립하면서 기본적인 걸 보장하는 거죠. 그리고 또 지역 개발 효과가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뭐 신도시를 만든다든지 산업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택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지역 고용 기회가 창출되죠. 지역 하부 구조 건설,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노동 생산 향상. 대표적인 게 각 지방의 혁신도시 개발인 거죠. 우리 회사도 본사가 강남에서 분당으로 갔다 분당에서 진주로 가면서 진주 지역에 고용 창출 효과가 있고요.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많이 하죠. 특히 진주시에 세금 많이 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영향이 있는 거죠. 자, 주택 생산 요소는 전통적인 요소는 자본, 토지, 자재, 노동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현대적으로 이 전통적인 요소에다가 정보, 장비, 경영, 기술, 금융 이런 것들이 있죠. 특히 옛날에는 뭐 삽질했죠. 지금은 다 장비로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본재가 투입된 거고, 금융, 요즘 부동산 개발 사업은 대부분 부동산 금융이 투입되지 않고는 안 되죠. 뭐 리츠라든지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뭐 이런 거죠. 다 이런 요소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과제물로 냈던 건데요. 국민임대주택 건설 투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니온데프의 역행렬 유행에서 분석한 건데요. 대구 경북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논문이 있는데 그건 과제물로 여러분 한번 읽어봤을 겁니다. 그걸 보시면은 투입 산출 모형, 인푸트, 아웃푸트, IO라고 하는데요. 인푸트, 아웃푸트 모형을 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 연관표를 만들어가지고 엑셀 돌려가지고 산업별 산출물 성수, 부가가치 계수, 고역 성수를 해가지고 생산 유발 효과가 어느 정도더라, 5천억 투입해서 얼마더라, 부가가치 유가 얼마더라, 고용은 어느 정도 창출되더라. 이걸 실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본 건데 여러분 과제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고, 이거는 비단 주택 문제만 아니고 어느 지역에 특정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돈이 투입되면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똑같은 툴로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GDP 대비 주택 투자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예산 중에 주택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인데요. 75년도에 한 2.5% 됐어요. 그때 우리나라 경제 규모도 좀 작았죠. 80년대 2.2%, 85년도에는 0.7%, 88년 1.7%. 좀 미미했어요. 그 후에 데이터를 찾아봐야 돼. 못 찾아봤고요. 19년도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봐서는 한 2% 이쪽 저쪽이고요. 자, GDP 대비 주택 투자 비율. 이건 정부 예산 대비고 GDP,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를 알 수 있는 거죠. GDP는 국내 총 생산을 이야기합니다. 자, 80년대는 4, 5% 정도가 우리 주택 부분이 차지했죠. 우리나라 전체 경제의 주택 산업이 한 4, 5%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0년대는 7, 8% 올라갑니다. 왜? 200만 원 주택 건설하고 신도시 개발하면서 건설 경기가 굉장히 컸죠. 2001년도는 4.7%, 2006년도 4.7%, 2000년 돌아가면 거의 4.7% 됩니다. 자, 2019년 자료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두 개다. 찾아보는 거 공부니까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GDP